네, 드디어 내일이 만기입니다. 예. 뭐 이제 곧 12시가 넘으니까 이제 오늘이 되겠죠. 음, 이번 만기 때까지 정말 긴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제가 정말 동영상도 많이 남겨드렸고 어? 코로나 자체도 피곤한데 이거 주식도 참 피곤하게 이런 매수 강도를 개인도 오늘도 1조 원 코스닥 합치면 1조 4천억 매수했고요. 이런 매수 강도를 제 기억에는 단기에 이런 강도는 전 못 본 것 같아요. 지난번 이 매수 주체에 대해서 작년 그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대주주를 피하려고 판 개인 물량이 1월에 들어왔었다는 얘기를 드렸고, 또 하나 좀 생각나는 게 부동산 투기 세력 중에 일부가 이제 부동산을 매도하고 난 자금이 일로 들어왔을 가능성. 그 생각이 하나 더 추가되긴 합니다. 지난번 제가 그 대주주 양도세 얘기하면서 대주주 작년에 나온 그 세미 슈퍼개미보다 약간 낮은 단계의 개미들이 일부 있는 것 같다 했는데 거기 남긴 댓글 중에 요즘 댓글들 잘 보는데 좀 다들 좀 수준이 높으세요 보면 일반 개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죠. 휴일리 암스님 얘기한 대로 일반 개미는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세미 슈퍼개미일 거고 올해 국토부가 그 6월까지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했습니다. 제가 늘 현 국토부를 비판할 때 너무 투기 세력 편이다라는 얘기 했죠. 근데 만약에 그게 뒷구멍 터져서, 그것마저 뒷구멍 터져서 디테일로, 만약에 요번에 지금 계속 투기 세력들이 나오고 있다면 부동산에서 일부 자금도 조금 생각으로 흘러 들어온 것일 가능성도 있긴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철님이 남겨주신, 절대 못 갑니다.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 시기에 대한 뭐 예상을 해주셨는데 시기는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시기를 정확히 맞추기는 사실 힘들고요. 근데 제가 아마 다음 시간 정도 얘기를 드릴 건데 근데 개인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사도 오르던 장세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기관도 사긴 했죠. 지금이랑 다르게 지금 외인기관 같이 파는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엄밀히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겁나 팔아도 2007년도에 지수가 상승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후 아마 반등은 오게 될 것이다 보는데 얼마까지 떨어진 후 반등이 나올 거냐 그게 문제죠. 그 외에도 제사의 길님도 역시 부동자금에 대한 얘기들 어, 중국 자본이 개인으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거다. 그럼 믿을 만한 한국인의 친분이 있어야 되겠는데 글쎄요. 근데 제가 지난 말씀드린 저도 외국인이 위장 다른 주체가 위장한 거라는 생각을 잠시 했던 건 사실인데 근데 그러려면은 개인들한테 그걸 믿을 만한 개인들 그렇게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잠깐 했던 생각이긴 합니다. 어쨌든 내일 4조 원 가까운 선물 하방이 남아 있고 다 합쳐서 그죠? 미니 선물, 주식 선물 했으니까 어차피 내만년이라니까 다 합쳐서 4조 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조 원 언저리예요. 그 때문에 크죠. 판이 큰데 그 4조 원을 향해서 누른다기보다는 보기에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는 너무 크다. 그래서 향후에 분명히 반등이 오더라도 향후에 외국인 현물이 나빠지면은 물론 지금 음, 외인 매도가 많이 쌓여서 더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없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반등은 온다. 그리고 뭐 때로 방향 전환을 하기도 하죠. 외국인들. 그래서 지금 차트적으로는 일단은 쌍바닥까지 왔습니다. 중기라고 봐야지. 중기 쌍바닥까지 1890선인데 아마 오늘 장중에도 좀 왔었던 것 같고요. 쌍바닥 왔는데 사실 여기가 깨지게 되면 조금 암울해지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쌍바닥이 오면 조금 매수량을 늘려서 들어간 후에 여기를 손절을 봐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 시기가 이제 뭐 내일 만기와 더불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 봐서는 내일 그냥 많이 매수를 하신 다음에요. 여기를 칼같이 손절을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조금 짜증 나냐면은 뭐
여기서 조금 더 깨다가 그러면 어차피 손절을 해야 돼요. 그죠? 여기 이 바닥을 깨는데 들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좀 더 하락하다가 또 확 급반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금 대응이 힘들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손절은 해야겠고. 근데 그럴 때는 손절을 조금 하루에다 하는 게 아니고 며칠에 나눠서 조금 딜레이 하면서 그래도 손절은 잡긴 잡아야죠. 이 손절을 제가 왜 잡아야 되냐라는 얘기를 월봉을 통해서 드렸죠. 월봉을 통해서 이 두 지점이 만나는 이 장기적인, 자 보세요. 엄밀히 지금 깨졌어요. 살짝 깨졌어요. 그죠? 이거 쌍바닥으로 감아 올리지 않으면 이거는 살짝 이것도 깨졌지. 이거 딱 요 대각선 추세는 다 깨졌어요. 지금도 사실 깨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차피 선물 누르기 장세를 보니까 튀어 오를 걸 조금 노력하고, 그러면 이제 쌍바닥 이 직선 여기 조금 여기 하나 있긴 있죠. 요게 지켜놔야 돼. 요게 안 되면 사실 2레벨까지도, 2레벨이 얼마입니까? 1700선 정도 같죠. 떨어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 뭐 제가 저희 운영 카페에서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월요일 날 한 10% 정도,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너무 많이 늘려놔서 85%까지 늘려놔서 10% 정도 들어갔고요. 사실 화요일에도 5% 정도 들어갔다가 오늘 다시 그것을, 원래는 오늘도 한 5%더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투자 비중 늘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지워서 월화수 합쳐서 딱 10%만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금 비중이 75%예요. 일단 내일은 무조건 가격대가 1900대이기 때문에 쌍바닥 부분이기 때문에 1800 후반이 장중에 온다면 아마 매수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투자 비중을 50% 정도까지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이제 얼마를 올리느냐의 문제죠. 사실은 그 현금 비중 자체를 전부 다 그냥, 너무 많이 떨어졌다. 내일 100%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손절도 조금 늦춰 잡자. 한 1800, 한 70선 정도로 손절도 약간 얘들, 약간 페이크 쓸 거를 보고 1870선 정도로 늦춰 잡고, 내일 그냥 100%,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 100%다 들어간다.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내일 뭘 100%다 들어가냐. 내일은 지금 현금 비중이 75%면 내일 한 2, 30%만 늘려서 1분만 늘리고 나머지 100%는 5일선, 여기 보시면 5일선이 있지 않습니까? 요 따라 내려오고 있죠. 요 주황색 요 5일선 이거는 쭉쭉 떨어지면은 계속 5일선도 따라 내려오거든요. 그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5일선을 회복하면 요 회복할 때 어느 지점에선가 여기서도 반등한다고 해도 5일선 회복이 확인되면은 늘리겠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한 겁니다. 5일선을 회복할 때냐, 쌍바닥이냐, 아니면 그걸 반반해서 뭐 한 반씩에서 30%씩 늘려도, 아니면은 5일선도 못 믿겠다. 난 이 21선 회복해야 늘리겠다. 뭐 그러셔도 됩니다. 예. 이후 대응은 여러 가지 텐데 일단은 저희 운영 카페에서는 일단은 내일 들어갑니다. 내일 일단은 지금 투자 비중이 25%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인버스를 현금 환산 시에 현금 비중 75%이기 때문에 내일 일단은 암만 못해도 투자 비중을 25%에서 40%까지 늘릴 것 같아요. 50% 정도까지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단 개인들 근데 그 생각은 들죠. 분명 이제 개인들은 또 더 살 텐데 내가 이 개인들 살 때 여기에 동참을 할 거냐.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하죠. 근데 또 개인들은 반등 나오면 또 훌떡 팔고 나가기 때문에 반등도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몇 번 더 떨어지고 이제 반등 나오면 또 훌떡 팔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내일은 올리긴 올리되 정말 많이 늘릴 건지 1분만 늘릴 건지를 조금 고민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 한 2007년경이나 2008년경이라 생각하면 좀 우울하죠. 그럼 당장 올해의 나스닥 개폭락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은 지금도 저평가가 너무 많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것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블은 나스닥에 있지 코스닥에 있진 않다. 낙폭과대 저평가로 잘 접근한다면은, 그리고 지금 들어간 레벨은 더 떨어진다고 해도 반등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에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예를 들어 내일 질렀어요. 저희가 매수를 질렀어요. 현 레벨은 근데 더 떨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여기서 지수가 10%더 떨어진다고 쳐요. 10%. 10%면 얼마야? 10%면 많죠. 여기서가 10% 조금 넘게 떨어진 거거든요. 10, 15%는 안 될 것 같고 14% 떨어진 거. 예를 들어 뭐 더 떨어진다고 칩시다. 10%까지 더 떨어지기 쉽지 않지만 이만큼 더 떨어진다고 해도 근데 이 레벨은 어차피 나중에 여기를 찍더라도 반등으로 나와서 그냥 뭐 본전이라도 팔 수 있는 그런 레벨인 거죠. 물론 이거 떨어지는 칼날은 함부로 예상하는 게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좀 또 저평가가 워낙에 많아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의 여파가 있을 때 조금 실적이 흔들리지 않을 만한 업종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 제가 작년 중소형주 서비스가 연초에 실적이 되게 좋았다가 수익이 좋았다가 나중에 다 까먹었는데 뭐가 잘못됐냐면은 이 현금 비중 이런 게 별로 잘못되지 않았어요. 제가 작년에 제가 잘못한 거는 반등 때 들어가는 업종 선택을 제가 조금 잘못했었어요. 심지어 업종을 선택해도 A, B, C 있잖아요. 같은 업종이 같은 반도체 업종이었어요. 그래서 반등을 했는데 A를 사면 B가 오르고 또 조금 해서 또 A를 팔고 B 사면 또 A가 갑자기 또 오르고 막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업종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등. 그리고 낙폭 과대가 많이 올라요. 낙폭 과대만 무조건적으로 고집할 게 아니라 낙폭 과대인데 만약에 향후 코로나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을 업종이면 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럴 때 잘 업종을 선택해서 매수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사실 업종 분석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하락할 건지 지금 그 분석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뭐 이후에 좀 시간이 있으니까 이번 주말까지 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향후에 어떤 반등할 때 어떤 업종이 가장 크게 오를 것인가 가장 대장주였던 반도체가 가장 많이 튀어오를까 근데 그건 사실 몰라요. 그것도 모르고 음, 그나마 반도체는 그나마 올라서 그래도 그동안 저평가됐던 거를 좀 많이 해소를 했는데 지금 사실 더 저평가들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업종 선택 잘 하셔야 되고 낙폭과대 선택 잘 하셔야 되고 종목만 잘 여러분이 해놓으시면은 이후에 하락은 좀 당하더라도 향후 반등할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걸로 잘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데 주식마저 많이 어려운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07년도와 비교해서 외국인이 파는데도 지수가 오를 수 있었던 그 과거 얘기를 좀 하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반등할 건지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뭐그 얘기는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